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더 드물고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대륙 전체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지도가 곧 바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대륙이 둘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쪽 지역에서는 지하에서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며 일시적인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질학적 과정입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리프트 시스템은 다양한 단층과 균열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네트워크로 서로 다른 지각판이 천천히 분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 아래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넓은 지각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새로운 바다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먼저 아프리카에서 강한 지진을 일으키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들 중 일부가 있습니다. 이 현상의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니라공고 산이 있는데 이 산은 활발한 화산입니다. Isang bulkan na matagal nang kinatatak.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산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용암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용암류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라공고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화산의 용암은 다른 화산의 일반적인 용암보다 더 묽고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 때문에 분화가 일어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7일 고마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화산 옆에 균열이 생기더니 엄청난 양의 용암이 도시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로가 덮이고 수천 채의 집이 파괴되었으며 심지어 도시의 공항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 및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용암이 계속 흐르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주민이 거의 50만 명에 달합니다. 고마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이번 분화는 단순한 화산 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년 후 동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에서였습니다. 2005년 아파르 지역에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바후 화산지대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늘로 솟아오른 재나 연기가 아니라 바로 땅 자체였습니다. 지진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지표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균열은 일부 지역에서 약 37마일에 달하는 길이로 뻗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에게는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콩고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구하는 동안 중요한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재해의 종류도 다르지만 두 곳 모두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양쪽을 서서히 잡아당기고 있는 거대한 열곡대입니다. 이 지역의 지하에서는 행성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진을 강하게 만들고 화산 활동을 일으키며 이 지역의 지각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지질학자들에게는 현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콩고에서의 분화와 에티오피아에서의 지각 균열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먼 미래에 아프리카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하나의 지질학적 변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대륙을 가르는 바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런 모습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동부지하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 여러 나라와 인접지역을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지질 경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지각판들이
서로에게서 천천히 멀어지는 곳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보통 몇 밀리미터에 불과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영향이 수백만 년 동안 누적되면 변화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 행성의 과거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억 년 전의 일입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땅이 판게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륙들이 정디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연의 이상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나던 과정입니다. 단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아파르 삼각지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세 개의 거대한 판이 만납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누비아판,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소말리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연결된 아라비아판입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 개의 판은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지각이 점점 늘어나고 얇아지며 결국 갈라지고 그 틈으로 행성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활화산과 지진이 매우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과학자들이 아주 먼 미래에 인도양의 물이 이 암초지대의 낮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대륙 분리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륙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기까지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새로운 바다가 언제 형성될지보다 지속되는 지질 활동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입니다. 동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진, 새로운 지표 균열의 발생, 화산 분화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것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일부 공동체는 활화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예전에 지반이 갈라졌던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근 화산이 다시 활동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문을 여는 사업체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겨진 지역에서 여전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역을 연구하는 동안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동아프리카의 분리가 단순히 지각판의 일반적인 움직임의 결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지진파 영상 기술을 사용해 이 지역의 지하를 더 깊이 조사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교와 다른 국제기관의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지하의 지구 멘틀에서 매우 뜨거운 물질이 대규모로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멘틀 플룸 또는 슈퍼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은 행성 깊은 곳에 있는 주변 암석보다 더 뜨거운 멘틀의 매우 넓은 부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상승하면서 이것은 위에 있는 지각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대륙의 일부를 약화시키고 끌어당깁니다. 이 초거대 플룸이 이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동아프리카 지하에서 단순한 판의 움직임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더 깊고 더 광범위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힘은 지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우리 행성에서 가장 큰 대륙 중 하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동아프리카 10곳대를 더 많이 연구할수록 아프리카 대륙 아래에서 단순한 대륙의 갈라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이끄는 힘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과학자들을 포함한 국제연구팀의 몇몇 현대 연구에 따르면
지구 멘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질이 지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일련의 맥박이나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맥박에 더 가깝습니다. 행성 깊은 곳에서 매우 뜨거운 물질이 움직일 때마다 위에 있는 지각에 압력이 더해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복적인 과정은 대륙의 일부를 약화시키고 열곡계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러한 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지구의 또 다른 미스터리가 갑자기 그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종종 모든 물이 바다, 강, 호수, 구름, 그리고 얼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관점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서 지구 멘틀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수영할 수 있는 지하 호수가 아닙니다. 또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하의 거대한 바다도 아닙니다. 대신 물은 극심한 열과 압력 아래에서 형성되는 광물의 구조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 중 하나는 리무다이트입니다. 이 광물은 지구의 매우 깊은 곳, 압력과 온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만 형성됩니다. 전문가들이 이 광물의 조성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이 광물이 결정 구조 안에 수소와 산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광물은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멘틀 내부에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저장소들의 정확한 크기와 분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물 순환은 예전 많은 책에서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은 단순히 바다, 구름, 비, 강 사이에서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환의 일부는 우리 발 아래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수십억 년 전 지구가 형성될 때 일어난 과정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 중 일부는 섭입돼 통해 멘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화산 활동을 통해 다시 지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지구 표면과 깊은 내부 사이에는 느리지만 매우 광범위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스트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 아래 멘틀의 일부는 다른 곳보다 수분을 함유한 광물의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물들의 존재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매우 뜨거운 멘틀 물질이 결합되면 일부 지질학적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아래의 거대한 바다가 직접적으로 존재해서 대륙을 나누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륙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과정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연구하는 동안 동아프리카에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가 자연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tan자니아 북부 리프트 지역 근처에는 나트론 호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건조한 환경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의 물은 특별합니다. 이 호수에는 높은 농도의 탄산나트륨과 다른 용해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호수의 알칼리성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호수 주변에서 발견된 새와 동물들이 보존된 채로 있는 사진들이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인터넷에서 동물들을 돌로 만든다고 자주 묘사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동물들이 죽은 후 그들의 일부 유해가 보존되는 것은 물의 높은 알칼리성과 미네랄 함량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돌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으로도 호수 주변에서 발견된 일부 유해가 마치 조각상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의 많은 신비한 장소들처럼 나트론 호수 역시 이 지역의 활발한 지질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독특한 화학 성분을 부여하는 광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아프리카 지역을 형성해온 화산 및 지각 변동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산에서부터 대륙의 균열, 그리고 신비한 호수들까지
점차 드러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동아프리카 지하에는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지구가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종종 동물을 돌로 만든다고 불리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과학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나트론 호수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많은 동물들에게 위험한 이 호수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레이크 네처는 작은 홍학들의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포식자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이곳에서 홍학들은 천연 요새를 찾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그 물이 바로 이들의 둥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만 마리의 홍학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호수의 얕은 부분에서 홍학들은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힘든 섬과 진흙평지의 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자연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생존입니다. 그리고 레이크 네이트론이 화산 광물과 암초 활동이 지상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을 보여주는 동안 아프리카에는 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호수도 아니고 화산도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원형입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눈 모양의 지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하라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리차드 구조라고 부르며 위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일련의 거대한 고리처럼 보입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 때문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사 지구 관측소에 따르면 이는 사하라 사막의 우주 충돌 크레이터가 아닙니다. 지질학자들은 이제 리차드 구조가 침식된 지질 돔이라는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이곳은 원래 돌이 솟아있던 부분이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침식에 의해 서서히 깎여 나간 것입니다. 더 부드러운 암석이 침식되면서 더 단단한 층이 남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관역처럼 보이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특한 형태 때문에 이곳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사라진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의 형태를 플라톤의 옛날 묘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리샤트 구조가 고대 도시이거나 아틀란티스의 유적이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면 이런 설명이 더 안전하고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사하라의 눈이 신화 속 도시일 필요는 없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이곳의 진짜 이야기는 더 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땅의 움직임, 암석의 융기, 침식, 그리고 오랜 지구의 역사가 사막 한가운데에 새겨진 자연의 기록입니다. 나트론 호수에서는 지질 활동이 어떻게 호수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리샤트 구조에서는 시간과 땅의 느린 움직임이 어떻게 거의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둘은 형태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아프리카가 단순히 사막의 대륙만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바나와 산. 이곳은 살아있는 지구의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행성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그리고 때로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위의 고리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이 형성된 진짜 이유는 많은 음모론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사하라의 기이한 지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사막의 모래 속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돌도 아니고 화석도 아니며 일종의 유리입니다.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에는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는 수천 개의 노란색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리비아 사막 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유리 조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것을 조사했을 때 매우 오래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됐고 최초의 도시들보다도 오래됐으며 인류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약 26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문은 이것을 만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막의 열보다도 훨씬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은 과거 이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우주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대한 운석이나 소행성이 대기 중에서 폭발했거나
이 지역 근처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석영이 풍부한 모래의 넓은 부분을 실제로 녹일 만큼 충분한 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리비아 사막 유리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하라에서는 돌과 유리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래 아래에는 아직 사막이 아니었을 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도 숨겨져 있습니다. 2003년 니제르에서 고베로라고 알려진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매우 건조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이곳에 호수가 있었고 대규모 공동체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물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백 개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하라의 고대 거주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초기 집단 중 일부는 녹색 사하라라고 불리는 시기에 살았던 사냥꾼과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더 습하고 더 푸르렀던 시기였습니다. 기후가 다시 변하자 이들 공동체 중 일부는 사라지고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베로에서 발견된 가장 잘 알려진 발견 가운데 하나는 한 여성과 두 아이가 나란히 누운 채 함께 묻힌 매장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자세에서는 여전히 가족 간의 가까운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이것은 사하라 전역에서 가장 감동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사막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사랑하며 가족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사하라에는 인간이 얼마나 일찍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남부 이집트의 납타 플라야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온통 모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이곳은 고대 공동체들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영국의 스톤헨지보다도 더 오래된 석조 원형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천문학적 표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와 연결된 더 복잡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가 번성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늘을 관찰하는 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사하라의 미스터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막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래 언덕 하나하나 아래에는 지구의 역사, 고대 우수, 사라진 공동체, 우주 충돌의 흔적, 그리고 과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심해나 먼 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지 몇 미터의 모래 아래에 숨겨져 있고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